답답하고 억울한데 아무도 안 들어준다. 어디다 말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다. 방송에 나오면 안 다르겠나? 부산 어디서든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이소. 자갈치 아지매가 여러분의 민원을 기다립니다. 코로나19로 어디 멀리 가기가 힘드니까 주말 되면 그래도 부산 안에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멋진 바다 풍경이 인상적인 기장으로 가시는 분들 많지. 주말이니까 기분 전환해야지 다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주말 되면 기장 가는 길이 꽉꽉 막힌다 아닙니까? 기장군 교통대란 원인이 뭐고 해결책은 없는지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영산대 드론교통공학과 최영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이게 기장군으로 이어지는 이 교통망이요. 주말에는 그냥 마비입니다. 그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장군 찾는 차량이 뭐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예, 현재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하루 평균 14,000여 대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이제 송정동에서 오시리아 관광단지로 향하는 주요 도로인 기장 해안로는 왕복 4차로에서 5차로 정도에 불과하고 있거든요. 해운대 신시가지를 경유하는 장산로의 정체도 주말 오후에는 아주 기나긴 차량 행렬이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불고속도로 초입부에 합류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극심한 교통 정체를 유발하고 있는 실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로상에서의 대응 시설물이 계속 들어서면 통행량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기장군 일대의 교통 체증이 주말과 공휴일에 심하다고 보십니까? 그 주말 기장군에는 대형 교통 유발하는 쇼핑몰이 시설물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부산시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 건물의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요, 상위 10개 중에 기장군 소재의 건물이 2개나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되는 시설물이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몰인데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상위권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019년에 기장군의 이제 교통유발 부담금 전체 부과액이 30억 원 정도였는데,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의 부과액이 11억 정도 되니까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부과액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규모가 비싼 이케아 입점, 그리고 아난티 힐튼 등 관광 쇼핑공간이 한꺼번에 몰려 있고요. 이렇게 이제 대형 시설물이 기장군에 몰려 있다 보니 당연히 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는데도 주말 오후에는 이 일대가 주차장으로 변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복합 쇼핑몰, 호텔 등 일부 시설만 현재 운영 중인데도 평소에는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해운대 송정관에 현재 주말에는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주말 휴일에 그쪽으로 아예 방향도 안 가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가 올해 6월과 8월에 오시아 관광단지 뭐 테마파크 들어서고 관광지가 막 여기저기 또 개장을 해요. 네. 그러면은 정말 교통체증이 더 심각해지라는 거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예, 전부 부산 시민들 다 걱정하고 있죠. 그죠? 예. 올해 6월에는 스카이라인 루지와 8월에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이 각각 오시리아에 개장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기장 해안로 등 주요 도로 교통 체증은 현재보다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일강 신도시에 아파트 등 공공주택 입주가 늘어나서 주말과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제입니다. 장후에 이제 들어설 수 있는 큰 시설물이 테마파크, 그리고 유지시설, 그리고 스포츠파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시설이 또 들어서고요.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총 통행량은 12,000여 대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규모 이제 교통유발을 일으키게 되면요. 현재 이제 저희들이 이런 대형 교통유발 시설물이 개장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교통영향 분석 모니터링을 하게 되거든요. 3개월간은 현재보다 약 30% 정도 교통량이 대부분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은 중복적인 그런 통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 3분의 1 정도 현재 보고 있고요. 3개월 정도 지나면 운전자들이 굉장히 먼저 정체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통행 특성을 고려해서 통행 패턴을 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현재보다는 약
10% 20% 정도의 교통량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 지금도 주말 공휴일에 하루 평균 14,000대 정도가 다니는데도 그 정도로 차가 막히는데 거기서 네. 12,000대 정도가 더 증가할 걸로 되면은 엄청나게 막힐 것 같은데 부산시하고 기장군청에서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주말과 공휴일 출퇴근 시간대에 이런 기장군 일대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장군청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의 오시리아 관광단지 그리고 일강 신도시 교통대책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부 지역에 단기 대책을 적용하여 개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선 해운대구 송정동에서 기장군 오시리아로 향하는 교차로 교통 체계를 개선했고요. 올해 중으로는 기장 해안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예. 네, 기장군 해안로 확장은 올해 8월까지 마무리토록 목표를 세워놓고 있고 네. 중앙 하단등을 없애고요. 기존은 이제 왕복 4차로에서 5차로를 6차로에서 8차로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장군청은 이러한 대안에도 불구하고 교통 체증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중장기 대책은 부족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거쳐 실용성 있는 대책이 제시되면 이러한 용역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일강 신도시와 만화에 있는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최소 약 26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요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일강 신도시 우회도로 그리고 교리 상거리 지하차도 신설 등의 공사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장 해안로 확장밖에 없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예산이 나와야지 되는 거고 네. 그걸 해야 된다라는 뭐 당위를 입증을 하는 그 시간이 뭐 굉장히 지난할 것 같아서 네. 그 뭐 교통체증 근본적으로 해소할 중장기 대책이 뭔가 이렇게 뚜렷해 보이지 않아 가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말이면 교통 대란의 현장으로 변하는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대에 대형 시설물이 꼭꼭 들어설 예정이지만 예. 이번이 마땅한 교통 대책이 없다는 그런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교통 인프라 시설의 청사진이 없었는지 의구심이 들 지경이고요. 애당초 관광단지 구상 단계부터 유발 교통량에 대한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여 교통 분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야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시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이라도 다가올 교통 대란에 대한 해결책을 세우지 않고는 부산시가 국제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부산시에서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가 반송터널하고 광안대교 접속대로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던데 이건 어떤 사업들입니까? 예, 이런 교통 대책이 다양해져서 기장군 교통 대란은 한동안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고요. 예. 당장은 이제 부산시가 간대교 접속대로와 반송터널 건설 등을 대책을 꽂고 있지만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도 짧게는 3년에서 6년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방산로와 센텀 지하차도 연결하는 강안대교 접속대로는 약 26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올해 말 완공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 IC에서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있는 반송터널 약 5,800원 규모의 큰 대형 사업이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에서는 국비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인데 예. 국토부의 대도시권 교통 혼잡 심의 대상에 오른 사업 중 반송터널이 포함되어 있어 교통 혼잡도로 지정되면 설계비 100%와 공사비 50%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이것도 공사 시작하면 5년 정도의 공사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더 뚫고 도로를 더 확장하고 이거는 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서 네. 지금 당장 저는 한편으로는 이건 뭐 비전문가적인 생각인데 네. 지금 오시리아 관광단지로 그 역이 지나가잖아요. 동해선이. 그러면 그 동해선 배차 간격만 좀 짧게 해도 네. 그 사람을 수송하는 능력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서 그거는 부산시 차원에서는 논의가 불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일반 철도기 때문에 이제 철도청이나 이렇게 국토부와 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예. 저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배척한 것을 줄일 수는 없거든요. 늘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저 울산까지 연결되는 그런 동해남부선의 그 도로기, 그 철도기 때문에 예. 많은
지역 간의 이렇게 협의를 또 거쳐야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완공이 되는 데까지 어쨌든 뭐 사업비를 국비를 받고 해도 5, 6년은 굉장히 많이 막힐 것 같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이 제일 시급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승용차의 교통량을 억제하기 위한 도시철도 2호선이 장산까지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것을 오시리아까지 연결해야 하는 그런 그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예. 근데 젊은 층들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 즉 수송용의 큰 도시철도가 조속히 건설되면 개인교통 유발을 억제하는 큰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이제 부산시에서 국토부의 부산 지역 도시철도 재정비 사업안에 이러한 노선이 추가로 신청을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네.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요. 이런 도시철도의 건설이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영산대 드론교통공학과 최양원 교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지매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아지매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자, 김병진의 사이언서. 예, 저 부산 사투리예요. 사이언스인데, 사이언서인데. 제가 자꾸 오해를 받아가지고 너무 아니, 그게- 이렇게 사이언서라고 사투리 쓰냐고. 아니 그래서. 사이언서 이게 뜻이 있다니까 사뿐히 이해하면 언젠가 서먹는 과학 이야기. 써먹는 것 같은 게 써먹는. 언젠가 서먹는 과학 예. 이야기라는 거. 부산 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 해볼까요? 예, 내일이 어린이날이고 네. 그래서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뭐 이렇게 해서 5월이 가정의 날이 예. 달이지 않습니까? 예. 네,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지만 4월은 과학의 달이었습니다. 예, 예. 4월 21일이 이제 과학의 날이고요. 그래서 좀 지나가서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과학에 대해서 그리고 부산 과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4월 21일이 과학의 날이고 4월은 과학의 달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뭐 정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과학의 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21일인데 이 날이 우리나라 그 과학부처가 처음 탄생한 날입니다. 예. 1967년도에 과학기술처라는 게 발족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다음해인 68년도부터 과학의 날을 그 과기처 발족일을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73년도에는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법정 기념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달력에 과학의 날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 올해가 벌써 54주년 되는 해고요. 그래서 원래 과학의 날만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이 4월을 이제 과학의 달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4월에 과학 축전 같은 행사들을 좀 많이 해서 전체 분위기 좀 띄우고 예. 그리고 이제 그 4월 20일 당일에는 이제 과학의 날 기념식을 하면서 이제 국가과학기술의 진흥을 한 이제 그분들한테 전국 포장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뭐 하는 그런 달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과학의 날도 포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 혹시 저 상 받으신 분이 계시는지 그것도 좀 예. 궁금해요. 그 최근에 좀 부산에서 상 받으신 분 좀 많이 없긴 한데요. 그 올해는 예. 사실 한 분 계십니다. 그럼 몇 분 정도 주는데 한 예, 분 거예요? 이게 전부 이제 뭐 훈장 26분, 포장 9분, 그다음 대통령 표창 20분, 국무총리 표창 24분 해서 총 올해 이제 79분을 아, 79명 주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부산 한 분 되셨는데 아, 예, 예. 아, 이거 진짜 숫자로 잘하네. 보시면 아쉽죠. 네, 네. 예. 근데 이 한 분 받으신 분이 최고 1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아. 그래서 네. 우리 부산대학교의 김광호 교수님께서 그 창조장이라는 훈장을 받으셨는데 훈장을 받으셨어요. 훈장 창조장은 훈장 중에서 1등급이고 한 분만 드립니다. 네. 아. 그래서 탑이신 거죠. 그래서 오. 어저께 저도 통화를 했는데요. 조금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 한편 부산을 이렇게 빛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재료공학부에 계시는데 우리 그 재료 첨단 소재 이런 연구에서 거의 40년간 굉장히 노력도 많이 좋은 성과도 내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인정받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부산에 과학하면은 사실 저도 우장춘로가 생기기 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우장춘 박사가 부산 부산에 분이신지. 그러니까 부산에 과학하면 선뜻 떠오르는 게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저도. 근데 사실은 부산이 이제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꽤 그
역사적인 도시이긴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고려시대 때 채무선이 화포 이런 부분들이 부산에서 제일 처음 사용됐고요. 부산 예. 지역에서. 그다음 우리 조선시대 그다음 세종대왕 하면 딱 떠오르시는 분 있잖아요. 장영실. 네. 예, 장영실 물론 그런 연구들은 한양에 올라가셨지만 네, 네. 원래 동래부 출신이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아실 거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우장충 박사. 우장 박사가 원래 이제 일본에 있다가 해방 직후 50년도에 부산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에서 그 이후에 한 10년 가까이 연구 활동을 단순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네네. 그때 우리 먹고 살기 되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새로운 육종학으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장춘 박사 또 하시면은 사실 씨 없는 수박을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우장춘 박사가 개발하신 게 아니라 일본의 이제 그 기하라 히토시라는 이제 과학자가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하셨거든요. 네. 근데 육종학을 우리나라에서 알리려고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좀 파격적으로 씨 없는 수박을 이제 만들어서 알리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장준 박사께서는 뭐 업적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 기하라 히토시가 그 씨 없는 수박을 만들 때 이제 참고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종의 합성 이론이라는 건데 1935년도에 처음 발표된 건데 다른 종끼리도 합성이 된다는 걸 밝혀낸 거죠. 예. 이거를 우장준 박사께서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더 근본적인 이제 더 큰 업적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6.25 때 부산으로 많이 피난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부산에서 물리학회라든지 대한조성학회 같은 것들이 전쟁 통해서도 이제 우리 학술단체가 만들어진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매번 나와서 이렇게 과학의 중요성도 알려주시고 부산이 이만큼 역사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체감도가 그만큼 낮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 가장 큰 거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 과학보다는 우리가 기술을 너무 생각한다. 네. 그래서 기술을 만드는 공학에만 관심이 있고, 이게 사실은 우리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예.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외국의 기술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들을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과학이 주는 의미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잊고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 들면서 진짜 과학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과학 문화 확산 노력들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부산은 좀 다른 도시와 다르게 좀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다른 도시는 공공이 주도해가지고, 그러니까 행정부나 이런 데서 주도해가지고 과학문화 확산을 했다면 부산은 민간단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과학기술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예. 여기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민간 사단법인으로 과학문화 확산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현재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축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주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되다 보니 2005년도에 부산시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과학문화도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포로 끝나면 좀 예. 아쉽긴 한데 그 이후로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는 그 과학기술상이라든지 이런 상을 이제 제정을 해서 우리 그 노력하신 분들한테 포상도 해주고 네. 미래 과학자상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도시가 사실은 다른 지역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과학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관심도 많지만 과학문화 확산에서도 꽤 많은 노력, 특히 민간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도시다. 그래서 같이 좀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우리 과기부에서도 지역의 과학문화 이 확산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학문화 이제 생태계를 지역에서 만들자. 그래서 네네. 과학문화 지역 거점센터라는 거를 작년에 4곳, 올해 6곳 지정해 총 10곳을 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자료를 봤는데 부산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학이거나 공공기관이 합니다. 테크노파크 이런 곳에서 하는데 부산만이 유일하게 사단법인이 민간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부산과학기술협의회에서 합니다. 이 문화 확산은 민간이
이렇게 으쌰으쌰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도 민관이 다 과학 문화 확산 활동에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학하면 일단 주변에 물어보면 그 어려운데 싫은데 이런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바빠서 기술만 생각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경쟁 사회지 않습니까? 네, 예. 너무 경쟁이 많고 그래서 과학의 순수함을 잊어버리고 이걸 갖다가 경쟁의 도구로 써버리는 거죠. 과학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과학에서 주는 즐거움, 뭐 순수함 이런 거 없고 점수만 많이 받으면 되는 거죠. 점수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간에 과정 필요 없고 마지막에 공식만 배우고 예. 결과만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은요. 과학은 우리가 특정하게 기술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우리가 사회 현상 또는 자연 현상을 저게 왜 저렇지?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왜 그런지 원리를 규명하는 네. 그런 학문의 체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자연 현상은 자연과학, 그리고 사회 현상에 대한 파악을 하는 거는 사회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근데 우리는 과학 이러면 이공계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하다 보니까 이공계 기술 그러니까 무조건 기술만 중요하고 보여지는 건 중요하다. 네. 그다음에 점수만 잘 받으면 된다 이러니까 진짜 중요했던 이런 현상을 밝혀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얻는 체계적인 사고 체계 예, 예. 이런 것들이 상실돼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외국은 이렇게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생각들을 했지? 이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데 오히려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육 자체가 과정 없고 결과만 내는 교육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이런 현상들이 많아지고 심지어 요새 수포자에 이어서 수학 포기자에서 과포자, 과학 포기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미래 학생들이 결과만 쫓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외시해버리면 잘못하면 요즘에 유사과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예. 우리 특히 대표적으로 트럼프